자, 세금공사 발행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 이사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하였다. 그럼 제품 판 거니까 뭐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일단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TAT 2급 시험은 그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 전표 매매처 전표를 섞어서 이제 한 챕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라고 해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나, 부속서류 문제 2개,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지금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하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경우도 있어요. T2급에서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면 뭐 다른 게 특이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과세 유형을 12번으로 잡아라는 거예요. 혹시 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에서 10일 들어가 버릴까봐, 그럼 똑같은 거래명세서인데 여기 세액만 0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그냥 우리 매매추 전표에 써서 발행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번에 우리가 할 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지금 이 다음에 바로 자료가 있어서 할 건데,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 여골 거를 합쳐서 한 번에 발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작성일자를 며칠자로 하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재 뒷페이지에 보면 날짜가 5월 15일, 5월 20일, 뭐 거래일자 20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도 5월 31일자로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 이 말일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친절하게 써주는 게 있고 안 써주는 게 있어요. 그럼 월합계 적혀 있으면 무조건 말일자를 작성일자니까 우리 매매추 전표에 쓰고 그냥 복수거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거래명세서 보고, 자, 우리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서, 자, 매매추 전표 입력 가서, 자, 첫 번째 거 먼저 5월 10일 날, 이번엔 그냥 일반 과세니까 11번 매출 과세고, 자, 컴퓨터고, 수량은 40개, 단가는 40만원. 거래처는 베스트 원. 자, 우리가 발행을 할 거면 전자세금을 비워둬야 되죠. 비워놓고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해서 일단 전표를 끝낼게요. 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에 가서, 자, 우리 그 FAT 1급 메뉴로 들어갔을 때하고 TAT 2급 메뉴로 들어갔을 때하고 시험 때도 똑같이 이 메뉴 위치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지금 TAT 2급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뭐 글자는 똑같으니까 발행 및 내역 관리 찾아서, 자, 이거 선택하시고, 자, 5월 10일, 5월 10일 앞 네오박스 체크하고, 자, 이제 아래쪽은 안 쓰셔도 돼요. 시험 때 되면 얘 다 생략하라고 대놓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체크만 하시고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 해서 승인 번호까지 나오면 끝이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발행하는 거를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내용들을 실수를 했죠. 실수를 하시면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봤더니 뭐 단가든 뭐든 분계든 실수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일 때는 방금 했던 작업을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준 문제 풀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저한테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방금 우리 5월 15일자가 10일이었구나. 자, 5월 10일자가 방금 전송 성공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거꾸로 가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얘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매출 조회하면 얘가 있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취소라고 있어요. 그럼 취소 클릭을 해서 얘를 먼저 취소를 하고 그럼 이제 얘 데이터가 없다고 뜨죠. 그럼 다시 날짜를 5월 10일자로 다시 조회를 하면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날짜를 조회하시면 취소라고 되어 있죠.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시고 우측 위에도 또 발행 취소가 있어요. 그럼 발행 취소해서 확인을 하면 자, 발행이 취소됐다라고 떴죠.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다시 조회해 보시면 이제 발행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수정하고 다시 역순으로 해서 발행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실수하시면 이 순서대로 해서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실수하실 수도 있죠. 할 때. 이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홀렸는지 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배터리 입력하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얘는 또 발행 안 할게요. 자, 다음 이제 11페이지에 전자세금 계산서 월합계 발급 전송. 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금일 필365 이사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 다음 달 10일에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시험 때도 꼭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월합계로 발급해라. 그리고 복수거래 하라라고도 대놓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그냥 무조건 복수거래를 하세요. 자, 그럼 이 날짜를 신경 쓰지 말고 월합계라 그러면 일단 1, 6월 거만 들어와 있을 거예요. 5월달이면 5월달 거만, 6월이면 6월달 거만 있을 거니까 그럼 말일자로 가서 그럼 5월 31일자로 가서 자, 이번에도 11번 매출과세고 11번 매출과세 다음 복수거래를 클릭하고 분명은 그 파일 보시고 컴퓨터 30개 단가 40만원 노트북 20개 80만원 입력하셨으면 확인 거래처는 하나기업 이번에도 발급 전송하는 거니까 비워놓고
다음 달 10일 날 돈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냥 외상으로 할게요. 하셨죠? 자, 그럼 똑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5월 31일자 보면 방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게 있고, 자, 여기에서 똑같이 전자발행, 발행 이 날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발행까지 하시면 얘는 끝이에요. 자, 다들 되셨죠? 자, 다음. 자,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는데, 자,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들이야 우리가 크게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는데, 이 수정세금 계산서들을 작성할 때에 그럼 며칠자로 작성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 문제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 환입은 반품 받는 거죠. 그러면 반품 받은 날에 우리는 반품 받은 것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거고, 계약의 해제면 우리는 계약 파기하고 해제한 그날에 우리는 작성일자에다 쓸 거예요. 옆에 비고란이라고 적혀 있는 건 방금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보면, 발행해서 안 보이려나? 잠시만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보면 여기에 비곡칸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종이로 봤을 때는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비곡칸이 있죠. 여기에 원래 거래 날짜를 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비고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이 날짜에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 비곡칸에 원래 있었던 원 거래 날짜를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가입 변동이 얘가 우리 매출 애누리라든지 매출 할인이 있죠. 애누리나 할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가 공급가입 변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애누리하고 환입이 같이 있는데, 우리 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서는 우리는 공급가입 변동이 할인하고 애누리가 들어올 거고, 환입 반품받은 건 따로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들은 그 일이 발생한 날에 그냥 발행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마이너스로 쓴 적 있죠. 전환세무 유급 공부하면서 그 날짜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세 개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이 당장 개설이 안 돼서 10%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가 상대방이 확정신고 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정 발행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10%를 그대로 마이너스 치고 0%로 그냥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원 거래 날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있죠? 그 날짜로 우리가 가서 우리 전산세무유급에 나오면 두 건을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10%를 다 마이너스로 그대로 쓰고 0%로 새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착오나 잘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거래처를 잘못 썼어요. 뭐 A 주식회사인데 B 주식회사로 잘못 누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못된 거는 등록번호 착오에 대한 오류로 잡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 받는 자니까 등록번호만 필요한 거였죠. 상호성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 받는 자의 우리가 등록번호라든지 이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원 세금 계산서가 A라는 회사한테 내가 잘못 발행한 거는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B라는 회사한테 새로 플러스로 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원 거래 날짜 가서 차고에서 2개 발행한 것도 2개 중에 그냥 1개만 취소되면 되는데 원 거래 날짜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이 3개는 보니까 원래 거래 날짜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우리 반품이나 환입 해제된 그 날짜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전산세무 2급에 얘가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AT 시험은 얘네들을 발행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그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그냥 다 그 무료로 세임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전송도 안 해도 되는데 왜 베스트빌이나 필 365 이사를 쓰냐면 수정 세임계산서가 엄청 용이해요. 근데 지금 옛날 종이일 때는 그냥 서로 전해서 찢읍시다라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수정 세임계산서 전자세임계산서다 보니까 발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무조건 수정 세임계산서 날려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새로 쓰려고 해도 해제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기관들을 프로그램에 있는 그 연결된 곳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수정세임계산서 발급 적혀 있는데 6월 1일 날 자 이제 바로 실기해 보는 거예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돼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이건 TAT 2급에서만 하는 거예요. 전산세무 2급에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TAT 2급에서만 하는 게 이 6월 일자로 전자 발행을 해뒀어요. 그래서 원 거래로 무조건 수정세금계산서 문제 나오면 원래 있었던 원 거래 날짜 그럼 6월 1일로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원 거래 날짜 6월 1일자 점표 있는 거 확인되셨나요?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로 위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있죠. 이 버튼 이걸 여기 라인 아무 곳이나 컷에 올려놓고 수정세금계산서 버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정사유가 뜨죠. 지금 이 기능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자 입력한 거는 이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원거래 날짜 가서 클릭하고 있으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분계 넣으라는 거고 얘는 지금 쓰면 자동으로 분계해 줄 거예요. 컴퓨터가. 자, 그럼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수정사유 화살표 누르시면 방금 우리 봤던 사유들이 다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날짜가 틀린 거잖아. 그러면 기재사항 차고 정정 클릭하시고 첫 번째 거 우리 처음은 선택이 된 게 아니었었어요. 누르면 여기에서 뭐가 틀렸니라고 물어보죠. 그럼 지금 방금 날짜가 6월 10일인데 6월 1일로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가액 및 죄송해요. 왜 공급가액이야?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이 잘못된 거라 그랬으니까 작성연월일을 선택하시고 하셨으면 확인. 자, 그럼 지금 기존에 6월 1일 거 마이너스로 분개해 줄 거라고 써 있고 나는 6월 10일이다. 똑같이 컴퓨터 60개 50만 원 이렇게 써주고 즉 문제 6월 10일 날짜다라고 적혀 있어서 이 날짜로 다시 재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세금계산서 2건이 입력됐다는 건 얘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6월 10일 가보시면 6월 10일에 또 분계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시험에 수정세금계산서 문제 지금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꼭 나와요. 한 개 나올 거니까 그럼 그것도 발행하는 것까지 하는 거라서 자 하고 나면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가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 뭐 길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 6월 1일 당초 날짜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하고 이번에 6월 10일자로 새로 발행되는 게 있죠. 그럼 예, 체크하면 같은 수정 사용거는 같이 체크가 묶여요. 묶여서 되죠. 그럼 이대로 전자발행, 여기 아래에 마이너스 안 먹히니까 제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였었어요. 전자발행 누르면 자, 얘 두 건이에요. 여기 위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실 거예요. 두 건이죠. 그럼 그냥 여기 두 건 맞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행. 그럼 두 개가 되었죠. 그럼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셔서도 쓸 건데, 지금 방금 우리가 전자발급 명세 여기에서 조회했던 이 기간이 항상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미전송이 두 개가 있죠. 이건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발행을 눌러주시면 전송까지 다 될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그 작성 일자 오류 우리 기재사항 착오에 대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5페이지에 두 번째 6월 2일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행하시오. 자, 이번엔 우리 결제 조건 그럼 약정에 의해서 5% 깎아준 거는 이제 할인이 일어난 거죠. 그럼 매출 할인은 우린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날짜를 준다 하더라도 먼저 시작을 6월 2일자로 해서 5% 할인된 금액만큼 6월 11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럼 6월 2일자로 가셔서 자, 원세금계산서 찾고 자, 여기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수용사유는 공급가액 변동 하셨죠? 자, 그럼 이제 확인. 자, 그럼 공급가액 변동은 우리가 할인한 만큼 마이너스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에 할인이나 환입이나 이런 그 날짜에다 할인된 만큼 쓸 거니까, 그럼 문제에서 6월 11일이라고 했고, 얘 노트북이라 써도 되고 뭐 매출 할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뭐 한 개당 80만원짜리였네요. 그러면 뭐 80만원짜리에 5%면 4만원씩 할인했으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400만원이라고만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400만 나오면 되지. 앞에 수량 단가는 뭐 여러분들한테 채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나중 되면 얼마씩 계단 깎아줬는지 내가 확인이 편하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실 때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하시면 여기 6월 11일이라고 쓰셨어야지 6월 11일자로 날아갈 거예요. 전표가. 그럼 안 가봐도 들어가 있겠죠. 세금계산서 발행 가서 6월 11일로 가보면, 아이고, 방금 했던 마이너스 4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있죠. 그럼 체크하고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우리 16페이지에 이번엔 6월 3일 날 환입된 거예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그럼 이번엔 하자가 있어서 근데 반입했으니까 깎아준 게 아니고 반품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월 3일자로 가면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고 이번에 환입이라는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고 그리고 확인. 그럼 환입도 반품 받은 날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10대를 반품하는 거니까 우리 6월 12일 날 그러면 매출 환입이 발생했는데 마이너스 10개 50만원짜리가 반품되었네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그래서 그 전산세무유급은 지금 이렇게 분계되는 6월 10일 날 분계를 시키는 거고 여러분한테. 얘는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간 거 전송까지 시키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서 6월 12일로 가보면 방금 우리가 환입받은 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을 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얘 전송까지 하면 자, 얘도 끝났죠. 몇 번 전송하니까 이 전송하는 거는 기억이 완벽하게 나시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350페이지 350이래 18페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문제는 제품 매출이었고 팔면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외상했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계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취소하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계약의 해제라는 거는 근데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건 과거의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겠죠. 그럼 선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우리가 매매추전표 입력할 때 제품 매출이라고 쓰나요? 그때는 아직 우리가 인도했을 때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되니까 미리 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선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우리 전산세무를 2급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기억해 주세요. 아니죠? 우리 세무 2급에 선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선수금에서 줄여야 될 거잖아. 그래서 계약의 해제일 때는 분기에 손을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똑같이 분기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올림푸스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해제일이 6월 13일. 그럼 6월 4일로 가면 자, 이때 분계 보니까 선수금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도 선수금을 취소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계약의 해제 4번 계약의 해제 하시고 확인.
자, 그럼 얘는 계약이 해제가 된 날이 6월 13일이었죠. 그럼 6월 13일이고 계약이 해제 쓰셔도 되고 계약금 하셔도 되고 6월 13일로 바꾸셨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6월 13일로 가면 붕괴 유형까지는 똑같이 써주는데 아래 붕괴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앞에 발행했던 게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우린 수정세금 계약서도 선수금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얘 6월 13일 거 얘가 이렇게 발행을 해놓고 붕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취소하려고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뒤늦게도 파기만 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됐고, 자 3월이래. 이번에 내구신용장 사후개설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아래에 19페이지에 자, 발급한 전자세금 계약서는 베스트원이 내국신용장을 사후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내구신용장 개설일자가 6월 20일이에요. 자, 그럼 6월 5일자로 가서 자, 2천만 원이 있고 수정 세금 계산서로 해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그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그냥 원거래 날짜에 기존의 이 10%를 마이너스로 쓰고 얘가 다시 0%로 전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내구신용장 사후개설일은 2020년 6월 20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신고연월은 2020년 6월이라고 쓸 건데 이 6월은 위에 있는 6월이 아니라 이 신고연월의 이거는 2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25일까지 개설하면 되니까 7월 24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7월 25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신고연월일은 어느 과세기간에 해당한 거냐라는 거예요. 기술된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 예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7월 25일까지만 발행되면 수정이 되거든. 그럼 언제 기속이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6월이다라고 6월이면 6월이라고 쓰는 거지 내구신용장 개설일자를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얘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알아서 다 잘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수량하고 단가까지만 써주면 돼요. 하셨나요? 그럼 이제 확인 누르시면 분계가 두 개가 되는 걸 보이죠? 그럼 이제 또 전자세금 계약서 발행 6월 5일로 가면 자 앞에 네오박스 두 개 체크하고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약서 두 개 다 각각 발행해주고 뭐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됐나요? 재밌죠?
이게 수용세금 계산서가 뭔지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막 어지러운데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면 이거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21페이지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을 보면, 자,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전자수령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수령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수행하시오. 그럼 6월 6일로 가면 그냥 똑같은 분계가 두 개 있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이건 어느 걸 취소해야 된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클릭해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확인. 그럼 우리는 이건 그냥 이 날짜에다가 그대로 그냥 하나만 마이너스 취소 수정 분기할 거니까 그대로 확인. 그리고 이제 얘 전자발행 아래 체크를 하고,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까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지금 이 중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다른 거 웬만한 거는 계속 그냥 사유만 잘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찾으니까, 우리 그 선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거 계약의 해제의 분계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내구신용장 사후 개설할 때 신고 연호를 우리 기존 공급월을 쓰는 거지 내구신용장 개설월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는 그 다음 페이지는, 저는 우리는 한 번씩 했고 얘네들은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360페이지로 가서, 자, 잠시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한다. 이번엔 이제 발행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한림사의 제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11번 매출과세고 현금으로 전부 다 받았네요. 그럼 7월 1일 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11번) 매출과세 컴퓨터 80개 50만원, 한림사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자,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번엔 두 건이 있으니까 복수거래로 하고, 그리고 전액 외상이 있으니까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7월 2일날
11번 매출과세고 11번. 자, 그리고 분명에서 위에 F7번 복수거래 클릭하시고. 아이고. 자, 컴퓨터 20개 50만원, 노트북 50개 80만원. 쓰고 확인. 자, 거래처는 베스트원. 전자입력 붕괴는 2번 외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매일 매출 전표 입력 연습하는 거예요. 어차피 입력해 놓으면 생계와서 학계표 열면 뭐 다 나올 거고, 부가지 신고서 열면 다 들어올 거니까, 그죠? 자, 다음 3번.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고, 근데 거래처 등록해야 되나 보네요. 자, 그럼 우리 날짜 7월 3일날 11번 매출과세고, 노트북 1개 120만원짜리. 자, 스마트에서 거래처 추가하는 건 무조건 플러스 키 누르시고, 그리고 박기현, 자, 거래처 코드는 5001번, 그리고 수정 들어가시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정보들 있죠, 이메일하고. 자, 그럼 주민등록번호에 우리 중간 피고 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에 1번 선택하시고 박기현. 자, 주소는 경인로 830.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하였으면 확인 누르고, 자, 등록. 자, 이번에도 전자입력이고 붕괴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이번엔 보통예금 계좌 한국은행 거예요. 자, 그럼 보통예금이고 1320만원. 자, 여기 있을 때에 엔터 치면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한국은행 보통예금이다 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30페이지에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취득원가 1,500만원,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 안함. 그럼 지금 우리 1,300만원짜리 자동차를 팔고 있는 거죠. 그죠? 1,500이 사서 200 다른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1,100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손해다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럼
분개를 해보면 날짜 7월 4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승용차 매각을 했고 1100만원 우리자동차 주식회사.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죠? 그렇죠. 얘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다음이 1,500만원 취득원가 바꾸고, 그 다음은 얘 다음 번호. 그죠? 왜 제가 다음 번호를 쓰죠? 여기서는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번호 쓰시고, 금액은 200만원. 다음 돈 받을 건데 외상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121만원. 죄송해요. 121만원이 아니라 1210만원. 자, 그럼 여기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2천만원 손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자, 이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세임계산서 합계표 열어서 방금 세임계산서 쭉 썼으니까. 그럼 다 7월 달이었죠. 그러면 7월부터 9월. 그럼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게 여기에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되고, 우리가 따로 손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열었다가 저장만 하고, 그리고 부가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을 쓰면 우리 지금 첫 번째 거에서 우리 총 4개 중에 개인한테 한 거라. 자, 얘 더블 클릭을 위해 해보시면 또 아래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죠. 이게 우리 역추적 기능이니까 내역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다음 34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엔 영세율 첨부 서류하고 매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수출 시점 명세 작성하고 세무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조회해라. 자, 그럼 영세율 세무계산서 발급 거래인데 영업부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노트북 납품하고 내구 신용장에 의해 영세율 전자영세율 세무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내구 신용장 번호, 개설은행, 그리고 발급 일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11일 날 이날에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날짜는 7월 11일 날. 자, 우리는 영세율 세무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노트북을 납품을 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래 분명 컴퓨터라 적혀있네. 위에 글을 봤어요. 자, 30개 50만원이고 공급받는 자는 베스트원. 자, 전자세무계산서고 전부 다 외상이니까 2번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되셨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먼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긴 했는데, 자, 이거에서 수주 신고 번호가 있는 게 아니죠. 내국 거래라서. 그래서 내국 신용장 번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영세율 첨부 서류로 가면,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클릭하셨죠? 예. 그럼 여기에서 7월. 자, 그리고 1번 명세서. 자, 서류명은 우리 내국신용장 없네요. 한국은행이다 라고 하고, 발급 일자가 2020년 7월 11일, 산적일은 2020년 7월 11일.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라서 LC 번호는 문제에 적혀 있죠. L2020 50A 12345X. 자, 통화 코드는 지금 우리는 거래를 원화로 했죠. 그죠? F2번 눌러서 한국. 원하고는 당연히 거래 금액이 1대1일 거고, 1대1. 그러면 5천만원 하면 그대로 5천만원 1,500만원 하면 그대로 1,500만원이 나오죠. 그럼 지금 이번 신고 기간에 얘가 해당한 거죠. 2월에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적 일자가 이번 신고 기간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신고 기간까지인데 선적일이 틀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금액이 미도래에게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첫 번째 거는 했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수출신고 필정하고 이것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